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계속 이어서 갈게요. 파이널 시리즈인데 보험금이죠. 시설보험금. 자, 우리 지금까지 비가림설 봐왔고 해가림설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설 작물과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용시설, 부대시설, 다른 말로 원예시설 또는 버섯 재배사의 보험금, 공식은 손자가. 자, 봤죠? 손자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여기서는 전부 보험, 일부 보험 그런 거 없죠. 해가림시설만 있었죠. 해가림시설이 좀 복잡했죠. 세 가지를 늘어놓고 중간값으로 한다. 피해, 감가후 피해, 보험가액 20% 비교해서 가운데 거를 손해액으로 한다.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손해액. 원칙? 제조작가액이 특약이나 원칙은 뭐죠? 원칙은 시가입니다. 미가입. 제조작가액 부장 특약 미가입. 특약에 미가입했으니까 주계약은 시가로 한다. 즉, 원칙은 시가, 특약으로 제조작가액. 해가림설과 같은 논리죠. 그러면 손해액은 이번 바꿨죠. 특약에 가입하라고 주계약에서는 시가로 한다. 특약으로 제조작가액을 손해액으로 한다. 즉 손해액을 새 거로 할 거냐 큰 거로 할 거냐 그만 결정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손자가 다 됐고, 감가상각은 ND라고 그랬죠. T, ND, 경과연수 N, 경영학을 D. 월단위 상각. 업무보험서에 써있으면 월단위 상각이라고. 해가림설은 연단위 상각, 얘는 월단위 상각. 축사도 보통 월단위 상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 됐고, 자기부담금도 같은 논리죠. 자, 목적물 손해액을 S라고 했을 때 자기부담금은 목적물 손해액의 10%로 한다. 다만 그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 해가림설에가 10만 원, 100만 원이었죠. 그리고 사고가 구조체는 멀쩡하고 피복제만 홀랑 다 타버리고 날아갔다면, 피복제 단독 사고라면 그 피복제 목적물 손해액 10%로 하긴 하는데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으로 한다. 적용 기준은 화재 시는 적용하시면 대부분은 불나면은 아상 입은 계약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안 가져갑니다. 해가림설, 해적 같은 놈들 인삼밭에 불 질러 놓고 자기 부담금도 뜯어가고, 그래서 해적. 해가림설은 화재 시에도 적용한다. 해적. 암기 팁입니다. 여기. 얘는 불났을 때는 안 가져가요. 자기 부담금 안 뜯어갑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단지 단위 사고 단위, 모든 시설의 자기 부담금 적용 기준은 단지 사고 단위 공통입니다. 그리고 화재 시는 미적용하는데 해적 같은 놈들은 불났어도 자기 부담금 뜯어간다. 해가림설 끝. 다 됐죠? 보세요. 공식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공식이 손자가래. 손해, 새 거로 할 거냐, 큰 거로 할 거냐, 자기 부담 계산하고 적용 기준, 최소, 최대, 한도 적용하고 끝났는데 다 해. 됐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본 강의 때 해드릴게요. 할까다 뭐냐면, 농업용 시설물도 보험에 가입하고, 농업용 시설물 안에 있는 우리 하우스 재배만 하는 시설에 냉난방, 공조자치, 양해 공급기, 비료 공급기 다 있잖아요. 그게 부대시설입니다. 둘 다 보험의 목적으로 가입했어요. 그런데 엄연히 시설과 안에 냉난방, 공조장치는 시기도 다 다르고 제곱미터당 그 시설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산출 기준이 다른데 둘 다 보험에 가입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부담금은 다 목적물 손해액 10%, 목적물 손해액 산출 기준이 다르니까 자기부담금도 따로따로 해야 돼. 근데 퉁쳐서 가입했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부담금을 얘와 얘로 뿌려야 되는데, 그 뿌리는 기준은 각자의 손해액을 합계 기준으로 계산한다. 뿌려주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배분할 때는 역시 각자 손해액 비율로 뿌려준다. 나온 김에 한번 갈까요? 한번 갈게요, 그냥. 보시면 농업용시설과 부대시설, 하우스하우스 안에 있던 냉난방, 공조장치, 양해 공급기 등등등을 다 가입했어요. 손해 조사해보니까 얘가 4천만 원 나왔고 1천만 원 나왔어요. 둘이 합계 5천만 원이죠? 그럼 80%, 20%, 5, 8이 45, 20, 8대 2로 비율이 됩니다. 그럼 자기부담금은 목적물 손해액 10%,
5천만 원 10% 500만 원인데 최대 한도 얼마? 100만 원이 한도죠. 100만 원을 얘하고 얘 뿌려줘야 되는데 그 100만 원을 뿌려주는 게 있나? 자기부담금은 목적모선의 20%대 1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그 하우스, 그 사고 난 단지 전체 자기부담금을 각자의 손해 비율로 뿌려준다. 80%, 20%. 끝. 80만 원, 2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왜 것도 아니야. 시험장에 나오면 이거를 짝다리 흔들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에요. 아직까지도 개념부터 시험장에서 막 헤매고 있다. 저희 시험이 대부분 수학적 개념이라고 해봤자 이거 그냥 비율로 뿌려주는 그게 다예요. 계산기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자, 요건 다음에 할게요. 넘어가고 이제 축사 부분 맞죠? 잘 보면 축사에서는 갑자기 용어가 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잔. 보험 가입 금액 대신에 잔. 얘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약자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가만있어 봐. 아까는 열심히 손해액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다이렉트로 뺀 다음에 얘들을 맨 마지막에 적용을 했는데 얘는 바뀌죠.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까지 공부를 잘 해봤어. 교수님. 다 손자간데 왜는 얘가 왜 이래? 보험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보험 상품이 다르고 약관이 완전 달라요. 얘는 가축 재보험 약관, 지금까지 해왔던 농작물 재보험 약관. 자기 기준에 약관을 막 맞추려고 그래. 얘가 막 잘못됐대. 얘 여기가 있네. 상품이 그렇다고요. 손해보험에는요, 이 자기부담금을 얘한테 먼저 빼냐, 나중에 빼냐, 각자 다 다릅니다. 같은 보험의 목적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갖다가 뭐 잘못됐네, 뭐가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냥 보험 상품이다. 이건 학문이 아니에요. 상품이에요. 보험 상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크게 달라진 게 자기부담금이 얘가 기존에는 요 뒤에 바로 붙었다가 맨 뒤로 빠진다는 거 하나가 특징. 더 쉬워요, 이게.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잔존 보험 가입금으로 바뀐다는 거. 잔존 보험 가입금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 보험기간 1년이라고 칠게요. 1년 중에서 이제 얘도 종합비용이니까 앞에서 1차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1억 중에서 3천만 원 탔어요. 두 번째 사고 날 때 한도는 1억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뺀 7천만 원이 최종 지급 한도가 됩니다. 그때는 손해가 7천만 원 넘어가도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갈게요. 기본 틀은 똑같아요. 손자가에서 자기부담금이 맨 뒤로 빠졌다는 거. 보험 가입 금액이 잔은 별거 없고 한 보험 기간에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으면 최종 사고 보험금 계산할 때는 앞에 있던 보험금 지급 금액을 차감한 보험 가입 금액을 잔존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한다. 즉 지급 한도가 점점 더 소멸한다 그 뜻입니다. 됐죠? 갈게요. 또 하나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나오셔야 돼요. 교재도 나와 있으니까.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 부보 비율 앞에는 80%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고 이걸 우리가 이른바 80%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 일종의 프로모션 상품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천천히 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쉬워요. 잘 보세요. 잔존 가입 금액. 잔존은 별거 없습니다. 사고가 여러 차례는 앞에 있던 보험금 차감한 가입 금액. 지금도 그냥 편하게 가입 금액이라고 할게요. 앞전에는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을 다이렉트로 비교를 해서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크거나 크면 초과보험, 같으면 전부보험인데 얘는 비교 기준이 갑자기 보험 가액의 80%로 확 줄어들어요. 즉 얘는 이렇게만 해주시면 보험 가액의 80%
이상만 가입을 해 주시면 손해액을 이렇게 비례 보상하지 아니하고 손해액을 전부 다 보상해 드리겠다. 좋은데? 좋다는 건 뭐야? 가만히 있어봐. 그럼 여러분 같으면 1억 원짜리죠. 보험가입 금액을 색깔 바꿔서 바보가 아닌 이상 1억 원짜리인데 굳이 가입을 1억을 다 여기다 보험료를 때리잖아요. 그럼 보험료가 더 늘어나잖아.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80%만 가입을 해도 전부 보험으로 쳐주겠다 하니까 그래?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가입해? 80%딱 8천만 원만 가입을 합니다. 1억 원짜리인데 8천만 원만 가입을 해도 손해액이 나왔을 때 전액 다 보상을 해주겠대요. 당연히 이 보험가입을 한도로 하니까. 프로모션 상품이에요. 1억 원짜리인데 20% 디스카운트해서 8천만 원 이상만 가입한 이상인데 누가 그 한 해 딱 8천만 원 가입을 하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즉 20% 프로모션 보험 상품입니다. 가축을 키우시는 계약자들을 위해서 프로모션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80% 부법이요. 됐죠? 그래서 자 갑니다. 숫자보다 말을 이해하시면 20% 프로모션 상품이 훨씬 이해가 빨라요. 1억 원짜리에 80% 8천만 원만 가입하셔도 전부 보험으로 봐서 손해액을 전부 다 보상을 한다. 그렇지만 손해보험의 대원칙은 당연히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입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이렇게 계산한 색깔 바꿉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서 여기다가 그대로 씹습니다. 얘는요 너무 쉬워요. 박스 칠게요. 얘는요 너무 쉬운 게요. 이렇게 돼 있죠. 에이 이쁜 거로 쳐야지. 그래서 얘는요 그냥 여기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 비율만 그냥 곱해주면 그냥 됩니다. 너무 쉬워요. 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 비율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약식을 할 때 요걸 갖다가 약식을 하면 우리 인수분해 이렇게 이 금액이 나오고 그냥 곱하기 1 자기 부담 이래도 되는데 정확한 공식은 이겁니다.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두 파트로. 얘를 먼저 계산하고 여기다가 자기 부담 비율 그냥 땅 때리면 끝. 두 파트입니다. 됐죠? 이게 다예요. 됐고. 얘는 두 번째는요. 아니 농협에서 그렇게 프로모션을 걸었어. 80%만 이상만 가입해 주시는 전부보험으로 취급해서 손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는데 굳이 또 그것도 안 하시겠다. 당연히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나 몰라 그러도 안 해. 난 반만 할 거야. 당연히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을 전부 다 보상 안 해드리죠. 일부 보험이니까 이 부부 비율만큼인데요. 그래도 조금 더 보상이 됩니다. 잘 보세요. 이 부분을 보실까요? 수학적으로 볼게요. 여기,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얘는 가입금액을 보고, 자, 원래 기존의 일부 보상은 부법 비율은 가입금액, 얘가 보험 가액이었어요. 얘하고 비교를 볼게요. 보셨어. 얘하고 보험 가입금액이고 보험 가액의 80%한 거. 어떤 게 클까요? 둘 다 부법 비율이에요. 부법 비율이잖아요. 어떤 게 더 커요? 어떤 게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에? 숫자 넣으면 되지. 여기 100원. 여기 100원. 여기도 100원 칠까요? 여기 100원. 곱하기 80원. 여기 80. 여기 80분의 100이니까 1 넘잖아요. 여기는 딱 1이고, 얘는 1이 넣고, 얘가 더 크죠. 즉, 부보 비율이 80% 부보 비율 조건부하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보 비율이 커지면 똑같이 가입해서도 손해액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손해액에다가 부보 비율만큼인데 분모가 그냥 보험가액이 아니라 0.85 보험가액 80%가 분적으로 해서 부보 비율이 더 올라간다.
얘가 올라가면 보상이 커지는 거죠. 됐죠? 이렇게. 네, 특이하다. 별거 없고요. 제 문제집에 축사 문제 무지하게 많아요. 그냥 100번 풀다 그냥 손에 자동으로 나갑니다. 이건 크게 안 헷갈리실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축사는 80% 부보 비율 됐습니다. 비례 보상할 때도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 특히 분모 조심하셔라. 여기서 계산 실수가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잔이라는 건 혹시라도 출제자가 앞전에 사고 보험금 축사 보험금 지급액이 뭐 2천만 원 있다. 이런 단서 조항에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됐습니다. 다시 또 갑니다. 자, 잔존 가입 금액이 보험가입 프로모션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원짜리 8천만 원 그래도 그 밑으로 가입하시면 손해액을 계산한 다음에 이 손해액 계산 축사는 이제 C까지 흔 거, 감가상각 다 때린 거, 그 금액에다가 이렇게 계산한 부보 비율만큼만 보상을 하는데 역시 그 금액도 잔존 보험가입을 한도로 계산해 드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다가 증권상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빵 때린 자기부담금을 최종적으로 차감해서 지급해 드리겠다. 끝났습니다. 자, 특이한 거 나오죠? 여기 자기부담금 앞에 있던 목적 뭐 보험의 10% 그런 거 아니죠? 정액으로 나옵니다. 정액제인데 여기 재를 둘로 나눕니다. 풍수설진, 풍재, 수재, 설의 지진의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하나는 앞에 부보비율 조건부 지급보험 계산 규정 뭐죠? 요 박스. 이 박스 또는 요 박스 여기다가 빵 때리고 빵 때린 거 그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기다가 보험증권에 써있는 자기부담 그냥 빵 때려 곱하면 끝이다. 그걸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요 맥스라는 개념은 최소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나왔는데 이게 40만 원 나왔어. 어르신 40만 원 아니고요. 최소 50만 원은 부담하셔야 됩니다. 최소 개념. 이걸 읽으실 때 수학적으로 읽으실 때는 1과 2 중에 큰 값이지만 얘가 원칙인데 최소 50만 원은 부담하셔라. 그런 개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는 축사, 풍재, 수재, 설의 지진의 경우 최소 50만 원 부담하세요. 라는 뜻이고 화재 시에는 여기는 가져가는데 대부분 이제 원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보비율 조건부, 정확하게는 80% 부보비율이죠. 80% 부보비율 지급 조건부 지급보험 계산 규정. 이 박스. 거기다가 땅 때리는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비를 자세히 보시면 보통은 얘네들은요. 여기가 5%, 10%, 20%일 텐데 얘는 0% 있어요. 0%, 5%, 10% 있는데 대부분 다 웬만하면 0% 때립니다. 즉 자기부담비 0%라는 뜻은요. 불났을 때는 자기부담을 웬만하면 안 뜯고요. 안 뜯고 그냥 다 드릴게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부담비 0%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적용, 비적용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적용, 비적용 개념이 아니라 화재 시에 증권에 기재된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다 0%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순간 손해관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화재가 너무 많다 싶으면 올리겠죠. 근데 축사 같은 경우 인위적으로 불을 내는 분들은 없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축사 손해액 이제 보여드려야죠. 자, 축사 손해액은 흔 겁니다. 새 거 아니에요. 보세요. 제조액에다가 감가상각 때리죠. 흔 거란 뜻입니다. 시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그 축사 가액. 걔를 손해액으로 하고 내용요소 경과 전에는 내용요소 경과 전이니까 감가상각을 한다는 뜻이고 내용요소가 종료됐다는 얘기는 감가상각이 끝났습니다. 감가상각이 끝났다는 이제 잔가밖에 안 남았습니다. 잔가 20%밖에 안 남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농협에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농민들이 굳이 자기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소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고쳐 쓰고 수리하고 막 보수 치고 나다 치고 관리하고 하더라는 얘기죠. 저렇게 되면 20%가 아니라 장가율을 올려드려야 되겠는데 그게 수정 장가율입니다. 새 거에다가 그 사고에 그 새 거 다시 이 축사를 친다면 얼마나에다가 요 비율을 때려야 되는데 장가율을 수정 장가율의 일반적인 원칙은 그냥 70% 엄청난 거죠. 20%짜리가 70%로 즉 무려 50%를 상향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정 장가율은 상향해서 수정 상향의 개념입니다. 원래 20% 남아요. 내용 연수가 끝나면 20% 남아요. 왜 20%? 80%면 감가가 생기니까 20% 남았을 거 아니에요. 20%여야 되는데 수정해서 70%가 이제 원칙으로 보시고 다만 대부분의 구조는 70%지만 덮개가 보온 덮개, 축사로 보온 덮개 하시는 분이 없죠.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축사 장난 아니죠, 요즘에. 보온 덮개, 그냥 일반 쇠파이프 구조 약하거든요. 얘는 50%만. 아무리 열심히 관리하셔도 70%까지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건 옛날 축사고요. 지금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온 덮개하고 쇠파이프 구조란 진짜 옛날 방식인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런 분들은 영세에서 아마 가입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렇고 원칙은 70%, 요 구조는 70%까지는 못 해드리고 20% 내리는 50%. 또 가서 여기 똑같이 수리보수를 전제로 저렇게 수정 장가율을 적용해드린 게 6개월, 여기 6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는 180일이었고 가로놓기 하면은 헷갈리지 말고 쓰셔야 됩니다. 앞에서는 180일, 축사에서는 6개월. 수리보수 안 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호의로 선의로 70% 해드리고 했는데 그건 좀 심하지 않으신가요? 20%보다 살짝 올린 30%. 요거는 서술형, 가로넣기, 단답형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싹 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계산형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내용은 없죠. 경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월이니까 월 단위 상각한 뜻이에요. 얘 말은 월 단위 상각한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게 경고원수가 매월 12월 중에 6개월 들어왔다. 4년 하고도. 그럼 4.5가 됩니다. D가. D 값은 4. ND 할 때. 경관 N이죠, N. N은 4.5년. 해가림에서는 연 단위니까 연 미만 절사니까 4 이런 식으로 넣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 해드렸고. 이거 중복 보면 이제 본강의 다 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까지 다 해드리고. 파이널 때는 다 해드리고 본강의 다 해드린 내용이에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라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파이널 강의가 되겠죠. 손해가 안 분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다만 여기 하나 좀 이번에 체크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손해액을 안 분하는 기준 재수생들 아실 거예요. 손해액을 안 분하지, 원래 안 분입니다. 중복 보면 특정 보험사가 우선 지급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 제가 문제 이제 만들 건데 우선 지급하는 경우는 이 경우 있습니다. 지금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농시부시, 축사 이게 다 시설이 다인데 그동안에는 해가림 시설에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우선 지급하는 규정이. 근데 약관에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있는 거야, 약관에는. 약관에 있는데 업무방법세에는 없다. 약관이 원칙입니다. 대원칙이죠. 약관. 그래서 그냥 그렇다 정도만.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는 해가림세는 이 문제를 못 낼 겁니다. 만약에 내게 되면 출제 범위가 넘네 만에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더라도 굳이 업무방법세 없고 약관에만 있는 내용을 냈다가는 그럼 수험생들이 뭐라고 따지냐면 그런 식이면 왜 그냥 업무방법세 만들지 말고 약관으로 시험 내지 이렇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내기 어렵지 않을까. 업무방법세에 없는 거고 약관에는 분명히 있더라. 그 있는 내용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본강의 때 해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그래프로 써놨거든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됐습니다. 요거 하고, 제가 이번에 블루베리 문제를 만들었어요. 블루베리 이번에 공식 이체를 어렵죠. 그래서 블루베리하고 두릅이 새로 들어왔죠. 과실손해보장에서. 그래서 두릅은 이제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만들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블루베리 있잖아요. 요 블루베리 계산 문제 만들어 봤는데,
공식이 어려운 듯 하나 차분히 보면 어렵지 않아서 문제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공식에 충실하게 여러분이 실제 재에서 어떤 재가 있고 어떤 상황인데 이 공식이 나오느냐 그런 이해를, 공식의 이해를 돕게 한 개념으로 문제를 만들었고 아마 실전에 나온다 하면 이 정도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